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닥터리마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모에 대한 이야기를 원장님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모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가정용 제모 장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가정용 제모 장비 쓰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특히 여름철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시죠. 그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레이저 제모는 성숙한 검은색 털에서 잘 먹습니다. 특히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는 하얀 편이고 검은색 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를 하기에 최적화된 상태죠.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는 굵은 털이 아니라 약간 얇은 솜털로 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에게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털의 주기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말이죠. 레이저 제모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털은 성장기에 있는 털이에요. 물론 이제 휴지기나 퇴행기에 있는 털들이 레이저 에너지를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장기에 있는 털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보통은 털이 남아있어야지 에너지를 먹어서 모낭 쪽으로 에너지를 전파를 해서 모낭을 파괴시켜 주는데 성장기 이후의 털들은 그런 효과가 떨어지고 잘 뽑히죠. 레이저 제모의 기전은 털에다가 열을 가해서 그 털이 모낭을 파괴시키는 그런 형식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전날 혹은 이틀 전날에 레이저 제모를 받기 전에 면도를 하고 오시라는 이유가 털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털이 너무 길게 되면은 오히려 털이 이렇게 살에 붙어 있게 돼서 털을 따라서 화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면도를 꼭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흔히 병원들에서는 이제 영구 제모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영구 제모는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반영구 제모 혹은 영구 감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저 제모를 받고 나서 털이 가늘어지고 그리고 밀도가 낮아지게 되죠. 임상적으로는 이제 보통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5회 이상 시술을 하시면은 레이저 제모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름철 시작하면서 레이저 제모를 받는 것보다는 봄이나 겨울 정도에 레이저 제모를 시작을 해서 여름철이 될 때 레이저 제모를 끝내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 레이저 제모 시기입니다. 레이저 제모 비용이 많이 비쌌을 때는 과연 시술을 받고 나서 완전한 영구 제모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레이저 비용이 많이 저렴해지고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영구 제모에 그렇게 집착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구 제모라는 말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완벽하게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술을 받고 나면 밀도, 굵기,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제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 파장과 장비 종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일반 분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걸 알아야 우리 가정용 제모 장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레이저를 얘기할 때는 보통 파장을 얘기하고 그 펄스의 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제모를 할 때 쓰는 파장은 7호 파장, 1064 파장을 쓰고요. 그리고 IPL이라는 장비는 이제 딱 어느 한 파장이 있는 게 아니라 구간이 있는 파장을 쓰기 때문에 IPL 장비 이런 것들을 보통 씁니다. 그 외에도 다이오드, 810 레이저도 쓰는데 보통 가정용으로는 그리고 IPL이나 다이오드 레이저가 보통은 있죠. 그런데 가정용으로 쓰는 제모 장비들은 저희가 의료용으로 쓰는 레이저보다 출력값이 상당히 낮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가 시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 화상이라든지 모낭염 같은 게 생겼을 때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를 만든 회사에다가 책임을 묻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높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애초에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아니지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왜냐면은 털을 타고 모낭을 파괴할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가정용 제모기는 그게 힘들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고 하면 레이저 제모에서 중요한 게 또 안전이잖아요. 화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화상을 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용 장비들은 냉각 장치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냉매를 뿌리거나 접촉식으로 온도를 낮춰서 표피를 보호하는 그런 시술이 잘 되도록 장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봤던 가정용 레이저 제모 장비들은 보면 그런 안전장치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이 낮으니까 화상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성 면에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훨씬 효과도 좋고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정용 장비를 뭐 완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난 다음에 내고 난 결과를 뭐 유지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는 사용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장비를 살 비용이면 차라리 단골 병원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본인이 필요할 때 한 번씩 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리마 원장님 모시고 레이저 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에는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전에 제모 시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제모를 꼭 계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술하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병원에서 일단 제모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용 레이저 제모 장비를 유지요법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건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초반에 제대로 된 제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병원에 있는 고출력의 안정화된 냉각 장치를 가진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제모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한국 장비들도 아주 많이 발전을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클라리티 2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의 아주 큰 스팟 사이즈로 냉각도 아주 잘 되고 해서 빠르게 전신 제모를 하더라도 이제 시간의 구애로 없이 빠르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병원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병원에 어떤 장비가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